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시장을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그쵸? 오늘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6%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등락폭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9월과 10월, 8월부터 시작한 조정 구간에서 9월과 10월 달 보면, 그쵸?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V자 반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 그쵸? 고가까지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반등이 나온 기준점이 공매도 금지. 그쵸? 미증시의 반등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이것보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시장이 받아들이는 임팩트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일단 에코프로 있죠.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적, 그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모두 다 무시해버리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그쵸? 갭 상승이 한 15% 정도 잡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폭까지 하면, 그쵸? 하루에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게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좀 단초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거겠죠. 삼성중공업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약해요. 그쵸?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못해요. 반등은 주고 있기는 하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물론 조선주가 2차전지에 비해서는 모멘텀이 약한 것은 맞죠. 그런데 2차전지는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반등해서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8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고가 대비해서는 한 40% 이상의 약세를 보인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은 가격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쵸? 근데 이것까지도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었다고 오늘 확인이 다 된 겁니다. 이 여의도 이 기관 이 망할 놈들이 오늘 아주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상환하고 그러는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아주 쌤통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 내용은요,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을 할 건데 반등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그쵸? 시장과의 관계,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쵸? 이 상한가를 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할 수 있을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시장과 전혀 무관한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선업이라는 게, 그쵸? 환율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유가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하고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쵸? 주식시장에서 그 지수는요, 경기의 지표죠. 그쵸? 경기에 가장 민감한 지표입니다. GDP로도 경기를 보고, 고용 지표로도 경기를 보고, 그쵸? 물가 가지고도 경기를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수입니다. 지수. 그쵸? 이 지수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내용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딱 짚어갖고 이야기 드릴게요. 우선 삼성중공업은, 그쵸? 조선주입니다. 근데 조선주는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온 상황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8월 달까지 해서 9,500원대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은 이유는, 자,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50% 정도의 주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나왔을까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쵸? 이미 확인이 끝났다. 그쵸?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조선 업종 자체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장기 적자를 봐왔다는 건 비용 커버가 안 돼 왔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흑자 전환이 됐다 그래서 왜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비용 커버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비용이 커버되고 있다는 건, 그쵸? 수주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고, 수주가 쌓여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요, LNG선이 기준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LNG는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건 규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가 조선주를 지금 매수해야 되는
끝입니다. 전기차 테마주가 전기차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 종목들이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일까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그쵸? 물론 배가 뿜는 탄소 배출에 대한 양이 훨씬 더 많겠지만 자동차 자체적으로 양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그 내용인 겁니다. 자동차보다 배가 내뿜는 탄소 배출의 양이 훨씬 더 많다. 그쵸? 자, 그러면 대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쪽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래서 지금 LNG를 포함한 뭐 FLNG나 이런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정부 정책의 방향하고 맞았을 때는 성장 산업의 구조를 갖춰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기술적인 내용인데, 기술적인 내용은요. 자, 간단하게 이해를 하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날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졌고요. 그쵸? 하방 이격이 발생한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라는 호재를 만나서 이격을 낮추는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딱 첫날이고요. 그쵸?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격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배열을 먼저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62평을 첫 번째 돌파를 해야 되고요. 62평을 돌파를 한 다음에는 당연히 고가에서 약간의 횡보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20일 평균치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우리는 거기까지 매수 구간으로 삼는다. 그쵸? 근데 이 매수 구간으로 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쵸? 보유 기간이 늘어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중요한 건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강한가. 자, 어차피 강해질 겁니다. 강해질 건데 사실상 2차 전지만큼의 파급력은 없어요. 모멘텀 자체가 그것보다는 약하기 때문인데 2차 전지만큼의 파급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효율을 높이고, 그쵸? 금액대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유 기간을 낮추고, 그쵸? 내가 이 분할 매수를 하는 구간을 잡는다면 최종적으로 들어간 물량 대비해서 보유 기간, 내가 예를 들어서 총 10을 매수하려고 가정을 지었을 때, 그쵸? 1부터 10까지 매수해가는 과정이 최대한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시세 폭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요, 장기간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상승하는 구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면 2005, 2006, 2007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것 같죠? 장기간 상승하는 것 같고. 근데 자, 3개월 오르고 조정 한 30% 주고, 그리고 또 고가 돌파해서 3개월 오르고 또 한 조정 한 30% 가까이 주고요. 또 오르고 조정 주고 조정 주고 조정 주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서 갑니다. 저는 그런 구간을 굳이 내가 보유해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대세 상승 구간에 들어와서 장기 투자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기술적인 판단이 정확하게 된다면, 그쵸?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사전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2평선을 돌파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 근데 그쵸? 그럼 지금 매수가 된다는 거지만 효율을 높이는, 그쵸? 뭐가 필요하다?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드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켰을 때 어떤 부분까지 진행이 되느냐? 딱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까지가 지금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중, 그리고 가격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상치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딱 가져가서 각자 개인 비중에 맞게 자금을 나눠서 매매를 이어가면 됩니다. 정확히 똑같이 진행을 했을 경우에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근데 이 신고가를 알기 위해서는 실시간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료 소통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단기 매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토대로 뭘 해야 된다? 무조건 오셔서 공부하고요. 공부를 토대로 멘탈 잡으세요. 자, 내가 주식시장에서 멘탈이 안 잡힌다. 그러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자,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 매매에서 성공을 해야 장기 투자까지, 그쵸? 장기 투자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장기 투자는요, 제 기준상에는 3개월 안에 모두 다 끝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 아까 전에 제가 삼성중공업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렸죠. 3년 동안 올라가는 대세 상승 구간에도 20% 30%대의 조정이 뭐 한 달, 두 달씩 나오는 구간이 1년에 두세 번씩 나옵니다. 그쵸? 대세 상승 구간에도 나온다. 근데 대세 상승 구간을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다. 이러면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보유해 갈 수 있죠. 근데 에코프로까지도 2020년과 2021년도에 15배가 오르고, 그쵸? 그 다음 해에 60% 정도가 빠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거를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거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면 내 기준상에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쵸? 하고 그 기준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매매에 대한 결과입니다. 일단 CCS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CCS 관련된 영상을 주말에 계속 남겨드렸는데, CCS는 금요일날 시간의 하한가를 갔어요. 시간의 하한가를 갔는데 제가 정확하게 제 CCS 영상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놨습니다. 월요일날, 오늘이죠. 월요일날 하락 출발하는 거는 100% 확정이다. 근데 하락 출발할 때 절대 매도 금지, 그리고 매수 구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하한가를 갔을 경우에는, 그쵸? 하한가 출발을 하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보합까지 올라오면 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저도 여기 11월 6일 그리고 CCS 8시 54분에 그쵸?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매매가 진행된 내용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하한가 출발을 한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15%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그쵸? 장중 고가가 14%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가 대비해서 고가의 폭을 계산해 보면 상한가를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물론 상한가 마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빠질 겁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보합권에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야기를 드린 그대로죠. 그쵸? 9시 23분에 자, 여기 보합권까지 올라가는 2차 VI에서 정확히 여기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주문이 나갔고요. 그쵸? 하루에 15%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국 알콜 같은 경우에도 한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기준에서 큰 수익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기준에서 보면요. 시가 대비해서, 그쵸? 시가 대비해서 지금 한 3% 정도, 그쵸? 3% 가까운 수익권에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반도체 관련주인데, 그리고 HBM 관련주인데, 기준이 되는 그 대형주의 이 기준이 되는 건 뭐죠? 대형주의 기준이 되는 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그쵸? 왜 하이닉스가 10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갔을까요? 그쵸? 그 부분을 내가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시초가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주 안, 그쵸? 단기 스윙급의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일날 소형주인 경우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논외가 되지만 시가총액 5천억 이하 이런 소형주인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매도한다. 그러면 한국 알콜 같은 경우에도 매도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C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매도 완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멘탈을 잡아야 된다.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뭘? 신고가를. 그쵸?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게, 그쵸? 내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주식시장에서 멘탈이 안 잡힌다. 그러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 오늘까지만 제가 오픈을 해놓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있죠? 삼성중공업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62평을 돌파하는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단기 보유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